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2차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공세 수위가 더 거세지는 분위기예요. 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시작을 해서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사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고요. 네. 장관 시절부터 이른바 댓글팀, 여론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쏟아지면서 원희룡 후보 측의 네거티브가 점차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어제부터 한동훈 후보도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인데요. 한 후보 측이 어제 어떻게 입장을 냈냐면 네. 원 후보는 노상방뇨하듯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행태에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맡아도 구태정치다라고 좀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전당대회가 폭로와 비방전으로 가열되면서 당 선관위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한동훈 원희룡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도 요즘 국민들에게 가장 염려를 끼쳐드리는 게 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란 말이 들려온다라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원 후보는 지난 1차 TV 토론 당시에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 오히려 한 발 더 나가가서 한동훈 후보의 좌파 의혹, 그러니까 이모부가 민청학년 주동자였다라는 주장까지 제기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뒤에 공약을 연달아 3가지를 내서 네. 이제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정책 선거로 좀 가나보다 싶었는데 단 하루 만에 비례대표 공천 개입 의혹과 이모부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원 후보 측에 이제 네거티브를 중단하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전혀 아니다. 전당대회에서 후보 검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정책과 함께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한 후보가 정치 초짜이고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부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어차피 대세는 한동훈, 어대한 기류를 뒤집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쨌든 네거티브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원 후보의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기에는 또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요? 이 두 후보 모두 당내 계파가 없고 또 이를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거티브에 참전하는 건 결국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심을 잡는 전략이고요. 두 사람 모두 무계파인 점, 또 원내 의원인 점, 중립적으로 건강한 당정 관계를 이끌 수 있다는 이 3가지 장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이러한 네거티브가 원희룡 후보 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 않고 있어요. 네. 실제로 최근에 나 후보가 한 후보에 이어서 2위를 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서 더더욱 이러한 네거티브에 참전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캠프 측에서 보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이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총선 백서에 담기로 했다고요. 네, 어제 총선 백서 특위 회의에서 이제 중요성에 있어서 문자 무시 이슈가 지난 총선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는데 이의가 없었다면서 해당 내용을 백서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백서 초안이 이미 나온 이후에 불거진 사실을 추가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특위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무시를 하기로 판단을 했는지 재차 면담을 갖고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 백서 발간 시기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조정훈 총선백서 특별위원장이 친윤석열계로 지금 분류가 되면서 총선 백서를 발간하는 목적 자체가 한동훈 후보의 책임론 부각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미 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자 관련한 내용을 담은 백서가 전대 이전에 발표될 경우 한 후보 깎아내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미 김건희 여사 문자에 대한 여론이 김 여사에게 안 좋게 흘러간다는 당 안팎의 평가도 적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넣더라도 한 후보에게 우세한 대세에는 지장이 크게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또 이미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친윤으로 분류되면서 백서 자체의 중립성이나 신뢰성에도 많이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었느냐를 두고 이 진중권 교수와 친윤계 사이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체 파악은 가능할까요? 이게 실체를 파악하려면 할수록 말 그대로 당무 개입 의혹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도 원희룡 후보도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폭로라든지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로 더 이상 좀 키우지 않았으면 한다. 네거티브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친윤계 의원을 통해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 안팎에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이른바 자해행위다라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더는 확전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잖아요. 관련 메시지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 장 전 최고위원의 주장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자신 있게 이러한 의혹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오늘 한 라디오에서는 오히려 이제 고소를 해라. 그러면 수사가 진행이 될 테니 그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고발을 해주면 땡큐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물론 파장이 크겠지만 현재로서는 장 전 최고위원의 개인 주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네. 그래서 확전은 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장 전 최고위원이 현재 복당이 안 돼서 국민의힘 당적이 아닌 외부인입니다. 그리고 친윤계 쪽 스피커로 네거티브에 가담은 하고 있지만 주목도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종 이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 한 후보가 더욱 격차를 벌였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5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동훈 후보가 45%로 나타났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15%, 원희룡 후보가 12%, 윤상현 후보가 3%가 나왔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한 후보가 이 다른 세 후보를 합한 수치가 30%인데요. 무려 15%포인트 높게 나온 겁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 대한 조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일반 여론조사로 20%가 반영되는 수치인데요. 네. 또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이 터지기 전보다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점이 조금 중요한데요. 6월 4주차에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한 후보가 38%였고요. 나 후보와 원 후보가 각각 15%, 윤 후보가 4%로 한 후보 대 3명 후보를 합한 수치가 38대 84, 불과 4%포인트 차였어요. 그래서 최근 네거티브 공방 이후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오른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 당심은 또 여론조사와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뭐 과거 사례도 그랬다는데 관련해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게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주민등록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에 맞춰서 응답자 수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일반 여론조사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고요. 반면에 당원 투표는 이러한 가중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표가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네. 때문에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만 물은 결과로 보면 아까 갤럽 조사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무려 57%의 지지율을 보이는데 이제 또 전체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6%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서도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1%포인트입니다. 네. 어쨌거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르면서 총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당내 기류는 어떤가요? 이번 전당대회로 한동훈 후보와 친윤석열계는 더 이상 당을 함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벌써부터 친윤계에서는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비대위로 가는 게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의 최고위원 러닝메이트가 3명입니다. 내부적으로 최소 2명은 당선이 돼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원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2명만 사퇴를 해도 최고위가 해체되고 비대위로 전환이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2명이 필요한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뭐 고위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언급을 했지만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정말 탈당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남아서 이제 소수 여당으로서 어떠한 법도 통과를 못 시킬 바에야 탈당을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과 처리할 법안은 처리하고 주고받으면서 남은 임기를 마치는 게 본인으로서 더 성과를 내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만 친윤계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로 치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관측과는 달리 3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어요. 네, 김두관 전 의원과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김지수 대표가 합류하면서 3파전이 됐는데요. 네. 관전 포인트는 이제 미약하게나마 남은 비명계 내지는 친문계에서 김 전 의원이나 혹은 다른 후보에게 얼마나 지지를 실어줘서 이 대표의 표를 분산시킬 것인가, 이 대표가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될 것인가, 이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여론이 51%, 과반가량 나왔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뭐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반응은 어때요? 일단 대안이 없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권으로 어쨌든 가는데 이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다만 지금 170여 석을 갖고 있는 원내 1당으로 강한 그립감으로 당을 이끌어갈 사람은 결국 이재명 후보 하나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최근에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우클릭을 한 부분도 네. 뭐 금투세 완화라든지 이러한 것도 당심과 이러한 민심의 궤를 해소하고 좀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좀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